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동평균선, 모멘텀, 지지와 저항, 추세까지 여러 지표를 한꺼번에 적용해도 일목균형표 하나만큼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다고요. 그런데 막상 차트에 일목균형표를 적용하면 선이 5개나 나오고 구름은 미래에 그려져 있고 후행 스팬은 과거로 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몰라 지표를 바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일목균형표를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실제 사용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발돈 좀 지표연구소 텔레그램에서 지표를 무료로 받아가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 탭을 누르고 일목구름을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컨버전 라인, 전환선, 베이스 라인, 기준선, 레깅 스팬, 후행 스팬, 리딩 스팬 A, 선행 스팬 A, 리딩 스팬 B, 선행 스팬 B. 먼저 컨버전 라인,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최근 9개의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구한 뒤 두 값의 중간을 계산한 선입니다. 일반 이동평균처럼 종가를 모두 더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가격 범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 균형과 모멘텀을 확인하는 선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라인, 기준선입니다. 계산 방식은 전환선과 같지만 기간이 26봉입니다. 최근 26개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중간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환선보다 느리게 반응하고 중기 가격 균형을 나타냅니다.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돌파하는 것을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호전은 단기 균형이 중기 균형보다 강해진 상태, 역전은 단기 균형이 중기 균형보다 약해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행 스팬 A, 리딩 스팬 A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계산해서 26개 캔들 앞으로 이동한 선입니다. 선행 스팬 B, 리딩 스팬 B는 최근 52개의 최고가와 최저가 중간값을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26봉 앞으로 이동합니다. 선행 스팬 A와 B 사이를 색칠한 공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목구름입니다. 선행 스팬 A가 위에 있으면 양의 구름, 선행 스팬 B가 위에 있으면 음의 구름이 됩니다. 마지막은 레깅 스팬,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종가를 26개 캔들 뒤로 이동시킨 선입니다. 현재 가격이 26봉 전 가격보다 높다면 후행 스팬은 과거 캔들에 위치하고 현재 가격이 낮다면 과거 캔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행 스팬은 현재 가격이 과거 가격과 비교해 어느 쪽에 우위를 두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후행 스팬을 볼 때는 단순히 캔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후행 스팬이 앞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과거 가격이나 구름이 벽처럼 놓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후행 스팬 위쪽에 과거 캔들이 촘촘히 모여 있다면 상승하려는 경로에 저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 가격을 돌파한 뒤 위쪽에 넓은 빈 공간이 열린다면 후행 스팬이 이동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하락도 반대입니다. 후행 스팬이 가격 아래에서 구름이 없다면 하락 방향으로 공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스팬 앞에 두꺼운 구름이 있다면 가격 캔들을 돌파했더라도 다시 강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목균형표에서는 가격과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후행 스팬의 진행 경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후행 스팬이 빈 공간을 향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추세를 과거 가격 구조와 교차 확인하는 보조 정보입니다. 일목구름은 미래 가격을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계산된 두 균형선을 앞으로 이동해 보여주는 시각적 기준입니다. 가격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 우위,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우위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격이 구름 내부에 있다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구간으로 보고 신규 진입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름의 두께도 중요합니다. 구름이 두꺼우면 가격이 통과해야 할 균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얇으면 가격이 비교적 쉽게 돌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방향이 빠르게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가격이 구름 위에 있고 앞쪽 구름도 양의 구름이며 후행 스팬까지 과거 가격 위에 있다면 현재 가격, 앞으로의 투영된 균형, 과거 가격과의 비교가 모두 상승을 지지하는 상태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은 진입 신호뿐 아니라 포지션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가격도 두 선 위에 있다면 단기와 중기 균형이 상승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고 가격도 두 선 아래에 있다면 하락 방향이 우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의 공간입니다. 가격 종가가 두 선 사이에 들어오면 단기 균형과 중기 균형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두 선 사이에서 마감된다면 새로운 포지션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포지션을 보호하거나 정리하고 다음 방향을 기다리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더 빠른 청산을 원한다면 전환선 이탈, 조금 더 넓게 추세를 보유하고 싶다면 기준선 이탈을 트레일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현재 구름 위에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는 호전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앞쪽 구름이 양의 구름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후행 스팬이 26봉 전 가격 위에 있고 진행 방향에 과거 가격이나 구름이 강하게 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상승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손절 기준은 가격이 돌파한 구름 상단을 다시 이탈하는 지점이나 직전 저점 아래처럼 매매 근거가 무효화되는 가격에 설정합니다. 포지션이 상승한 뒤에는 전환선 또는 기준선을 따라가며 트레일링 엑싯을 준비합니다. 하락장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구름 아래에 있어야 하고 전환선은 기준선 아래 역전 상태여야 합니다. 앞쪽 구름은 음의 구름이어야 하며 후행 스팬도 과거 가격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숏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손절은 가격이 이탈한 구름 하단을 다시 회복하거나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무효화 가격 위에 설정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따라가다가 가격이 반대로 선을 돌파하거나 두 선 사이에 중립 구간으로 돌아오면 숏 엑싯을 검토합니다. 숨겨진 추세선과 N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행 스팬 꼭지점과 구름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숨겨진 추세선입니다. 상승 중 조정이 예상될 때 후행 스팬의 고점과 구름대 하단의 주요 꼭지점을 연결하고 가격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중 반등이 예상될 때는 후행스팬의 저점과 구름 상단 꼭지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N파동 목표가입니다. 첫 번째 상승 또는 하락 파동의 폭을 다음 파동 시작점에 옮겨 가격과 시간, 목표를 추정합니다. 이때의 모습이 마치 N자와 같다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어느 꼭지점과 파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JBDJ 1.1 버전에서는 자동 신호로 억지로 넣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차트에 작도하는 교육용 방법으로 남겼습니다. 기본 일목균형표는 9, 26, 52, 26을 사용합니다. 짧은 단타에서는 기본값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횡보가 많은 15분 봉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가까운 상태에서 신호가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추세만 보려는 경우에는 기본값보다 더 느린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표가 일목균형표 알고리즘 프로 JBDJ 버전 1.1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길이 모드입니다. 빠르는 0.5배, 기본은 1배, 균형은 1.5배, 보수는 2.0배, 커스텀 배율을 제공합니다. 15분 봉의 기본값은 균형 1.5배입니다. 고급 기본 길이 직접 수정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지 않는 한 항상 9, 26, 52, 26을 기준으로 배율이 계산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횡보장 필터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가 너무 좁으면 추세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규 신호를 차단합니다. 현재 구름이 지나치게 얇을 때도 방향이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제한합니다. 가격이 전환선과 기준선 바로 위나 아래에 붙어 있는 상태도 진입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이 필터들은 외부 지표를 임의로 섞은 것이 아니라 일목균형표 자체의 균형과 이격을 이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연속 확인봉입니다. 롱과 숏 조건이 기본 2개 봉 연속으로 마감돼야 신호를 확정합니다. 한 개의 봉만 잠깐 조건을 통과했다가 돌아오는 신호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엑싯 조건도 기본 2봉 연속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재진입 제어입니다. 엑싯이 발생한 뒤에 기본 3봉 동안은 같은 방향으로 다시 진입하지 않습니다. 15분 봉에서는 45분간입니다. 쿨다운이 끝났더라도 기존 조건이 한번 완전히 해제된 다음 다시 형성돼야 같은 방향 신호가 다시 허용됩니다. 이 구조가 횡보장에서 나타나던 롱 진입과 청산, 롱 진입 반복을 줄여줍니다. 롱 신호는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호전 상태여야 합니다. 가격은 현재 구름 위에 있어야 하고 앞쪽 구름은 양의 구름이어야 합니다. 후행스팬은 과거 가격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최소 이격, 현재 구름의 최소 두께, 가격과 두 선의 최소 이격을 통과하고 두 봉 연속 마감되면 초록색 롱 라벨이 확정됩니다. 숏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가격이 전환선과 기준선 아래에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역전 상태여야 합니다. 가격은 현재 구름 아래에 있어야 하고 앞쪽 구름은 음의 구름이어야 합니다. 후행스팬은 과거 가격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두 봉 연속 마감되면 빨간색 숏 라벨이 확정됩니다. 기본 엑싯은 기준선 종가 이탈입니다. 롱 상태에서는 기준선 아래로, 숏 상태에서는 기준선 위로 두 봉 연속 마감되면 엑싯이 발생합니다.
더 빠른 청산을 원하면 전환선 이탈,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를 중립 구간으로 활용하려면 내부 진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조건이 완전히 확정되면 엑싯과 신규 방향 라벨을 같은 봉에 겹치지 않고 새로운 방향 라벨 하나만 표시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 차트는 15분 봉에서 다음 기본값을 권장합니다. 길이 모드는 균형 1.5배, 진입 확인은 봉 2개, 엑싯 확인도 봉 2개, 재진입 대기는 봉 3개로 설정합니다. 전환선 기준선 최소 이격은 0.10 ATR, 현재 구름 최소 두께는 0.10 ATR, 가격과 전환 기준선 최소 이격은 0.05 ATR, 엑싯 방식은 기준선 종가 이탈입니다. 신호가 여전히 많다면 먼저 길이 모드를 보수 2배로 변경해 비교합니다. 그 다음 전환선, 기준선 이격이나 구름 두께를 0.15 ATR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신호가 지나치게 늦다면 기본 1.0배로 한 단계 낮춥니다. 한 번에 여러 설정을 동시에 바꾸시지 마시고 하나씩 과거 차트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일목균형표 알고리즘 프로 JBDJ 버전 1.1은 가격 차트 위에 표시되는 오버레이 지표이므로 캔들이 사용하는 기존 오른쪽 가격 스케일에 고정해서 사용하세요. 오늘 설명해 드린 지표는 지발돈 좀 지표연구소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일목균형표라고 남겨주십시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지발돈 좀 지표연구소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오시면 지표 적용 방법과 기본 설정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본 지표는 공개된 일목균형표 계산 구조와 영상에서 설명한 길이, 조절, 트레일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든 독자적인 JBDJ 커스텀 지표입니다. 특정 비공개 알고리즘을 복제한 것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손익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